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사시대 동북아 요서에서 시작된 기장농업과 함께 유전자, 언어, 문화가 확산하였다고 주장한 최근의 두 연구,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르티니 로비츠 등의 연구를 분석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들 논문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요소에서 기원한 기장농업과 함께 언어, 문화, 유전자가 확산하였다는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중국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두 연구는 모두 고고학은 타우리, 언어학은 마르티니 로비츠, 유전학은 자오님 등이 주도하였습니다. 이 두 논문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두 논문을 분석할 것입니다. 모두 6부분으로 나누어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을 진행할 것이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 이들 논문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막스 프랑크 연구소와 중국 연구자들의 협업을 통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타오리 등의 연구와 마르티니 로비츠 등의 연구는 요소에서 기원한 기장농업이 확산하면서 언어, 문화, 유전자 역시 확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북부와 동북 지역의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업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옹호하고 학제 간 융합이나 협업이 아닌 결과에 짜맞추기 위해 무리한 재단과 조립을 밀어붙인 과정이 아니었는지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람직한 학제 간 국제적 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협업이 많은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의 학문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고고학적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어떤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와 데이터를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데이터를 적용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구성과 진행 순서는: 첫 번째, 논문의 내용과 문제점. 두 번째, 고고학 1, 식물의 잔해. 세 번째, 고고학 2, 옥기, 빗살무늬 토기, 적석총. 네 번째, 언어학, 알타이어와 한국 일본어의 차이점. 다섯 번째, 유전학, 일관성 없는 결과. 여섯 번째, 종합 검토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논문의 내용 및 문제점 부분에서는 타워리 등의 논문과 마르티니 로비츠 등의 논문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할 것입니다. 고고학 1, 고식물의 잔해 부분에서는 이들이 사용한 고식물 잔해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고고학 2, 옥기, 토기, 적석총 부분에서는 타오리가 제시한 고고문화 전파의 논지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언어학, 알타이어와 한국 일본어의 차이점 부분에서는 마르티니 로비츠가 주도적으로 제시한 알타이어의 확산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유전학, 일관성 없는 결론 부분에서는 이들 유전학 분석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이 결론을 도출한 과정과 의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부분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은 첫 번째, 한반도와 요서의 고고학적 관계를 규명하여 타오리 등이 주장하는 한국과 요서, 요동이 단절된 문화권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알타이어족과 한국 일본어가 다른 계통의 언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마르티니, 로비치 등이 주장하는 알타이어 확산과 관련한 논지를 반박할 것이며 한국어가 9,000년 전에 요서에서 발생하였다는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동북아 농업과 관련한 데이터를 자의적, 선택적으로 인용하였음을 입증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동북공정, 중화문명 탐험공정의 논리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전파 방식을 통해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서,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유전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수용하고 가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와 연해주, 요소와 중앙아시아의 유전적 관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5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동북아시아 사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입니다. 논의될 주된 주제는 첫 번째, 농부의 확산과 그 과정에서 확산하였다는 언어, 문화, 유전자를 다룬 타오리 등의 연구, 그리고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논의가 동북아의 언어학, 고고학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성과를 수용하여 동아시아 선사시대를 해석하는 데 활용하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근거를 들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다른 해석을 제안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막스 프랑크 연구소 등이 주도하는 최근의 협업이 중국이 정치적 의도로 왜곡한 선사문화에 대한 해석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토할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타오리 등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중국 동북부에서 극동 러시아로 확산한 기장농업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6,500년 전에 시작된 요서의 농업이, 기장농업이 6,000년 전에 한반도로, 5,000년 전에 연해주로 확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장농업과 함께 언어, 문화, 유전자도 함께 확산하였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보았을 때 연해주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요서는 시기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었으며 황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연해주로 농업과 문화는 확산되었는데 유전자는 확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되는 해석입니다. 당연히 연해주의 유전자도 기장농업의 확산과 함께 커다란 변동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요소와 옥기, 토기 형태가 다르며 적속충은 요소와 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연해주로 전파된 기장농업과 함께 퉁구스어가 분기되어 한반도 등 해안을 거치지 않은 채 흑룡강 상을 거쳐 연해주까지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알타이어와 한국 일본어가 그다지 유사한 점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면 삼각측량은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농업적 확산을 지지한다 정도로 번역이 될 듯합니다. 이들은 7,000년 전에 요서에서 기장 농업이 기원하여 한반도와 연해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우리 등이 주장한 것보다 500년가량 기장농업의 시작 시기를 끌어올렸지만 그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에는 산동과 요동의 쌀농업이 한반도로 전파되었고 한반도 남부를 거쳐 일본으로 2,800년 전에 전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AMS 연대 4,000년 전으로 밝혀진 경남 어운리, 5,000년 전으로 밝혀진 고양 가와지, 6,300년 전으로 밝혀진 충주 조동리 등의 벽시가 발견되었고 수나벼로 알려져 재배벼의 초기 단계로 보이는 청주 소루리 벽시는 최소 12,500년 이상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역시 타우리 등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농업과 함께 언어, 문화, 인간 집단이 함께 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180년 전에는 요서에서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기원해서 한국 일본어, 몽골어, 퉁구서, 투르커로 확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일본어는 요동과 한반도로, 퉁구서는 연해주로, 몽골어는 몽골 및 동부 스테프로, 투르커는 중앙아시아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는 유전자 분석 분야입니다. 이들은 한반도 및 일본의 선사시대 고 DNA를 분석하여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한반도 남부에 조문혈통이 존재하였고 이들이 요서에서 온 홍산 문화인, 하가점 상층 문화인과 혼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혼합에서는 조문혈통보다 홍산 문화인이나 하가점 상층 문화인의 혈통이 압도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하가점 상층 문화인과 조문인이 혼합된 인간 집단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요이 문화를 건립하였음도 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와 일본 선사 문화의 유사성을 유전학뿐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논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두 논문 모두 주된 연구자가 언어학은 마르티니 로비츠, 고고학은 타우리, 유전학은 차오링 등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연구자들이 2020년에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2021년 다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논문은 전편, 후편에 관계에 있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논문이 데이터가 추가되고 언어학적 디테일이 보강된 후편입니다. 또한 농업과 함께 유전자, 언어, 문화가 함께 확산되었다는 인식도 동일합니다. 알타이어가 요서에서 기원하여 한반도 연해주, 몽골, 중앙아시아로 확산하였다는 주장도 동일합니다. 한반도의 고고학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동일합니다. 한국, 일본어를 알타이어족으로 본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중국 학계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당국의 동북공정, 중화문명 탐험공정 등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두 논문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장농업의 시작 시점이 500년가량 차이가 납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기장농업뿐 아니라 쌀농사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각 알타이어의 분리 시기를 제시하였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선사시대 한반도와 일본의 고 DNA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요소와 한반도, 일본이 유전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치 등은 선사시대 한반도에 조먼혈통이 존재하였고 요서의 홍산 문화인과 하가점 상층 문화인이 이주하여
이들과 혼합되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마르티니 로비츠 등은 일본의 도레인이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사실을 유전 고고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원래 한반도에 거주하던 조선혈통과 요서의 하가점 상층 문화인이 혼합되었고 이들이 건너가 일본의 야요이 문화를 건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대 일본인에게 나타나는 조선혈통은 본도 이외, 즉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등에서 조선혈통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도 일본인의 조상들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때 이미 조선혈통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 조선혈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예컨대 서산 대중리에서 발견된 고인골은 하가점 상층 문화인 90%와 조선혈통 10%로 모델링 되었는데 현재 일본 본토인 대부분이 10% 내외의 조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두 논문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오리 등의 연구는 요서와 한반도를 단절적으로 인식하고 그 증거로 고고학, 언어학 등의 증거를 제시하지만 다분히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서에서 기원했다는 옥귀걸이, 농업도구 등은 다른 지역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고식물 잔해 등 고고학적 성과가 무시되었습니다. 동북공정 등의 역사공정의 논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어학, 고고학, 유전학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연역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르티니 로비츠 등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요서의 기장농업 시작 시기를 500년가량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고학 데이터를 무시하였고 산동과 유동에서 3500년 전에 한반도로 쌀 농사가 전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한국 일본어와 알타이어의 유사성이 단지 차용어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 역시 언어학, 유전학, 고고학이 서로 겉돌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결론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도와 도표를 통해 두 논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타오리 등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서에서 6500에서 5000년 전에 시작된 기장농업이 남으로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6000에서 5000년 전에 확산되었고 동으로 흑룡강 서안을 거쳐 연해주까지 5800에서 3300년 전에 확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장농업은 일본으로는 건너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흑룡강을 거쳐 연해주로 향하는 경로로는 기장농업과 함께 옥, 토기, 도구 등의 문화, 퉁구서, 유전자가 함께 전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쪽으로는 기장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언어의 경우에는 언급이 없고 유전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에 대해서는 전파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기장농업과 함께 유전자, 언어,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이들의 가설은 한반도에서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들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설을 부인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가설이 가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연구 내용을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서의 기장농업은 7000년 전에 시작되어 요동을 거쳐 한반도로 6500년 전에 확산되었고, 동쪽으로 흑룡강 서안을 거쳐 연해주로 5000년 전에 확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동과 요동에서 쌀농사가 한반도로 3500년 전에 전파되어 한반도 남부를 거쳐 일본의 큐슈로 2800년 전에 전파되었으며 혼슈까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요서에서 연해주 쪽으로는 기장농업과 함께 옥기, 토기, 도구 등의 문화와 퉁구스어가 전파되었는데, 유전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쪽으로는 기장농업과 함께 쌀 농사가 전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옥기, 토기, 도구 등의 문화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의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에는 기장농업과 함께 홍산 문화인의 유전자가, 청동기 시대에는 하가점 상층 문화인의 유전자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조몬 혈통과 혼합되었으며, 언어의 경우에도 알타이어의 하나로 한국 일본어가 전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어로는 쌀농사와 함께 토기, 도구, 무덤 등의 고고문화와 언어, 그리고 하가점 상층 문화인과 조몬혈통이 혼합된 유전자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대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몬혈통의 유래는 일본 열도의 원주민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레인이 한반도에서 건너갈 때 이미 가지고 있던 한반도의 조몬 유전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중앙아시아 쪽으로는 기장농업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고, 유전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인 트루크어만은 확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논문의 내용 중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오리 등은 기장농업과 함께 언어, 문화, 유전자도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유독 한반도는 기장농업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문화는 전파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신의 가설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으로 기장농업이 요서에서 한반도로 전파되지 않았거나 요서의 고고문화가 한반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만 나와야 합니다. 밝혀진 유전적 유사성으로 볼 때 요서와 한반도의 고고문화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결론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발표와 4발표를 통해 반박 자료를 제시하고 모순임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타오리 등이 요서가 기원이라는 옥 귀걸이는 한반도 고산이나 연해주와 인접한 삼강 평원 지구에서 앞서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3발표를 통해 입증할 계획입니다. 적석청과 토기에 대한 설명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이 역시 3발표를 통해 근거자료와 함께 반박할 예정입니다. 두 논문 모두 고식물의 잔해에 대한 데이터와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한국의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발표를 통해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이들의 주장이 모순임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기장농업의 경우 한반도와 요소의 시작 시기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벼농업의 경우 한반도가 기원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마르틴 로비치 등의 한국 일본어가 알타이어족이라는 주장은 학자들 간에 커다란 이견이 있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한 논리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불완전한 가설로 알타이 가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공격에 논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사 발표를 통해 상세하게 반박 자료를 제시하고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전학적으로는 기장농업이 연해주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요소지역의 유전자가 연해주나 중앙아시아로의 요소지역 고대인의 이주를 의미할 정도로 커다란 빈도나 함량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홍산문화인과 하가점 상층문화인의 유전자가 현지인의 유전자와 그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혼합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와 한반도의 고고학적 관계를 극구 부인하는 타우레의 주장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5 발표를 통해 이들 연구의 유전학적 분석을 검토하여 성과와 모순을 분석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발표될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북아 선사문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동북아 지도입니다. 붉은색 윤곽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근래에 한중일학계에서 얘기하는 요소지역입니다. 요하의 서쪽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소지역은 동북아 전체의 선사문화와 고대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선사문화와 문명이 태동한 곳입니다. 이를 중국에서는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요소지역의 초기 신석기 유적은 세계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문명의 하나입니다. 흑룡화 유적은 8400년 전의 신석기 유적으로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선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중국의 시저촌락, 중화 제1촌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동북아 최초의 문명으로 요한 문명의 중심입니다. 요소지역의 신석기 및 청동기 문화인 홍산 문화는 적석청, 고도로 가공된 옥기, 빗살무늬 계열의 토기 등이 특징입니다. 홍산 문화의 청동기 유적에서 발견되는 적석청, 비파형 동검 등은 고조선의 지표 유물입니다. 이 지역의 유구와 유물은 음양, 오행, 역법 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교하게 가공되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산 문화의 우화량 문화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동북아에서 기원한 최초의 국가 수준의 문명입니다. 아마도 동북아 전체의 시험 문명일 것입니다. 절대로 한족만의 시험 문명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사시대 요소지역과는 언어적으로도 이질적이고 유전적으로도 현대 한국인보다 친형 관계가 먼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한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문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홍산문화의 청동기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는 고조선에 해당하는 시기 고조선으로 비정되는 지역에 있던 주요 문화로 아마도 고조선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고조선과의 연관성 때문에 많은 국내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조선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반도, 일본, 중국을 포함한 주변 다른 지역의 토기, 옥기, 석기, 청동기, 무덤 등의 유물, 유적들과 심도 있는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고 DNA를 분석하여 현대 동북아시아인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한국, 중국, 일본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국가의 성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문화입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흑룡화 문화입니다. 신석기 시대 8400에서 7200년 전의 유적입니다. 다음은 국가 수준의 문명을 보여주는 우아량 문화입니다. 신석기 시대 6500에서 5000년 전의 유적입니다. 고조선과 시기와 범위가 겹치는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청동기 시대 4400에서 3500년 전의 유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적봉 지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흑룡화 유적입니다. 그 아래 조양 지역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아량입니다. 홍산 문화의 청동기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는 남으로는 거마하, 북으로는 적봉 북쪽의 시라무르나, 동쪽으로는 음으려산, 서쪽으로는 상가나까지가 범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북부 및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선사 유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기가 홍산 문화보다 앞서는 삼강 평원지구의 소남산 유적은 9135년에서 8595년 전의 유적이며 흑룡강성의 앙안계 유적은 11,800년 전의 유적입니다. 지도를 보면 내몽고와 흑룡강성의 경계에 앙안계 문화가 있고 흑룡강 하류, 중국과 연해주의 접경지역에 상강 평원지구의 소남산 유적이 있습니다. 소주산 문화는 대련지구에, 후화 문화는 발해연안 단동지구에, 신랑 문화는 심양과 음으려산 사이에, 좌가산 문화는 장춘 길림지구에, 앵가령 문화는 연변에서 흑룡강성으로 넘어가는 산악지역에 있습니다. 상택 문화는 천진과 북경에 걸쳐 있으며 홍산 문화에 속해 있는 문화입니다. 이번에는 곡물의 흔적이 출토된 한반도의 신석기 유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유적은 홍산 문화에 앞서거나 비슷한 시기로 편연되고 있습니다. 곡물의 흔적이 출토된 유적 중에서 초기부터 곡물의 흔적이 출토된 유적은 오산 양양리, 고성 문암리, 부산의 범방 패청, 동삼동 패청 등입니다. 중기의 곡물 흔적이 출토된 유적은 시흥 능곡동, 신안 대천리, 양양 송전리, 김천 송중리, 안산 대부 북동, 황해도 용연 석교리 등입니다. 후기, 말기 유적으로 곡물이 출토된 유적은 지금 보시는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기, 말기의 유적은 곡물의 기원을 다투는데 그다지 효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산, 양양리와 고성, 문암리는 중기까지 곡물의 흔적이 출토되었고 부산, 동삼동,
범방 폐총 등은 말기까지 곡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타우리 등의 논문과 마르티니, 로비치 등의 논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가장 첫 부분인 논문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표할 두 번째 부분 고고학 1 고식물의 잔해편에서는 이들의 연구가 기장농업의 기원, 쌀농사의 시작 시기 등에 대한 데이터의 사용과 해석의 오류를 범해 사실을 왜곡하였음을 한국 그리고 서구 연구자들의 논문과 자료를 인용하여 비판하고 동북아의 기장농업, 벼농업의 기원과 그 시기, 전파 과정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